안녕하십니까. 초보 유튜버 이동범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 2부로 지난번에는 소갈비 양념하는 데 있어서 절단하고 기름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죠. 자, 오늘은 양념갈비 또 생갈비 포 뜨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고 정말 배우실 분들은 상세하게 잘 보시고 많은 연습을 하시게 되면 좋은 기술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에서도 배워두시면 집에서도 소갈비를 해 먹을 수 있죠. 자, 식당에서 사 먹게 되면 얼마나 비싸요, 그죠? 예, 잘 보시고 집에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 뜨는 과정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갈비 기름 작업하는 거 또 절단하는 거 보여드렸죠. 오늘은 포 뜨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생갈비 부위라고 그랬죠. 자, 요걸 토막을 내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쪽 부분은 뼈 두께가 두꺼운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얇은 부분이 이렇게 뼈 모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는 살을 늑간살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얇은 쪽 부분을, 뼈가 얇은 쪽 부분을 늑간살이 좀 붙어 있게, 그래서 토막을 낼 적에 요 두꺼운 부분을 칼을 바짝 대고 이렇게 토막을 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포를 뜰 적에 요 두꺼운 부분에서부터 자, 칼을 이렇게 대고 포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살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요 갈비가 끊어지지 않고 포 뜨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토막을 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요거 토막을 내주면 포 뜨기 좋게 빨리 해동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리 토막을 내주시고, 요즘 같이 이제 또 날씨가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놔도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고기가 색깔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도 많이 빠지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너무 많이씩 내놓지 마시고 내가 빨리빨리 어느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양만큼 조절을 해서 내놓고 포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비를 포를 뜨는데 포 뜨는 데 있어서 이제 칼이 또 중요하죠. 포 뜨는 칼이 일반적으로 갈비 포 뜨는 칼은 조리사분들이 대부분 본인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칼날을 갈아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의 요 칼 폭이 좁은 사이즈로 할수록 갈비 포 뜨는 게 편해요. 넓을수록 이 고기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마블링이 좋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생고기 같은 경우에는 칼이 이렇게 밀어지지가 않아요. 그 마블링 자체가 지방이라서 이 지방이 냉을 받게 되면 굉장히 그 수분이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방이 이게 칼날을 물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포 뜨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될 수 있으면 냉동된 상태에서 약간 이제 그것 또한 포 뜨는 것도 일을 배울 적에 이제 그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칼로도 하기가 편하고 또 저 나름대로 빨리 일을 하게 될 상황이라면 저는 대부분 칼을 보통 큰 칼을 써요. 또 반면에 큰 칼을 전혀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조리사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첫째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사이즈. 칼 길이는 약 25cm, 칼 폭은 4에서 5cm 정도의 폭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칼이 강해야 돼요. 이게 쉽게 휘어지는 칼은 포 뜨는 데 있어서 썩 좋지를 않아요. 칼이 강한 칼이면서도 쉽게 휘어지지 않는 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갈비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꺼운 부분 쪽에서 얇은 쪽을 향해서 칼집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최대한 칼날이 뼈에 바짝 붙게끔 해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자, 이렇게 펴졌죠. 자, 요 끝에서 포를 뜰 적에 끝에서 칼집을 끝내는 부분이 약 2mm에서 3mm 정도 남게끔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너무 끝까지 칼집을 내게 되면 고기가 끊어지게 되겠죠. 소갈비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네모 반듯하게 포작업을 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게 기술이고요. 자, 소갈비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폈을 때 뼈에 붙어있는 지방을 깨끗이 이렇게 다 걷어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방이 뼈가 드러나도록 지방을 깨끗이, 특히 이때는 손을 조심하시고 힘을 너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한 번을 지방을 다 발라낸 다음에 칼끝으로 이렇게 한번 긁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숯불로 구울 때 양쪽으로 쫙 벌어져 가지고 자꾸 뜯어먹기가 편하게 아주 벌어져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살에 있는 지방도 이렇게 깨끗이, 자, 제가 자, 이렇게 살이 붙어 나오지 않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지방은 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근막을 벗겨낼 때는, 자, 이런 상태의 고기가 이제 나오죠. 근막이. 자, 요거는 지방이 아니에요. 요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장국이나 일반 국거리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요건 따로 모아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최대한 지방을 이렇게 발라내시고, 자, 뒤집어요.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반대쪽에 약간의 붙은 늑간살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버리지 마시고, 자, 국거리나 또 요거를 따로 삶아서 갈비탕 하는 영업집이 있다면 갈비탕으로 살코기를 좀 더 넣어줄 수 있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를 뜨는데 고기 두께가 약 3.5mm가 가장 일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수원갈비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보다 갈비가 포가 얇게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이쪽에는 3mm에서 두껍게는 7mm까지도 생갈비를 포를 뜨게 됩니다. 네, 수원은 조금 타지역보다 얇게 3에서 3.5mm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겉에 표면에 깔끔하게 이렇게, 너무 잘라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모양이 안 예쁘다 싶으면 살짝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포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집 영업집마다 이제 1인분의 그 그램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절단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어느 정도가, 이 정도면은 뭐 250g 나갈 것이다, 또 이 정도면은 뭐 300g 나갈 것이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게 감이 옵니다. 또
그 두께, 예를 들어서 3mm 두께에 어느 센치에 몇 센치면은 몇 그램 정도가 나온다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양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을 뜬 다음에 요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칼집을 먼저 내주세요. 자, 늑간 쌀에는 요 다른 쌀에 비해서 잔심줄이 많이 박혀 있어요. 여기서 칼집을 총총총총 내준 다음에 이제 자, 요렇게 칼집을 내주는 방법을 다이아몬드 칼집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칼집을 이렇게 한쪽 면에 내주고, 또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양쪽에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고개를 이렇게 약 45도 각도로 펼친 다음에 칼집을 내주시게 되면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칼집이 나오죠. 칼집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칼집을 내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생갈비 같은 경우는 칼집을 깊이 내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매스컴에 보시면 이 칼집 낸 부분이 구멍이 뻥뻥뻥뻥 바늘구멍처럼 뚫린 상태까지 칼집을 내줘요. 자, 여기에 보면 저는 칼날이 일자가 돼요. 대부분 이 칼날이 보면 자, 일자가 돼 있죠. 이렇게. 근데 보통 다이아몬드 칼집을 내주는 전문가용 칼은 요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게끔, 굴곡이 지게끔 일부러 갈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집을 내주실 때 힘을 다 주어도 고기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 되게끔 칼날을 갈아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갈비는 원래 이렇게 다이아몬드 칼집을 내지 않고 찍습니다. 찍는 거는 내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다 낸 다음에는 내가 우리 집은 1인분에 250g이다 하면은 그 g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감이 와요. 그럼 그 길이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면은 250g. 자, 이게 약 23, 4cm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게 이제 생갈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 남은 살은 어디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 처음에 작업을 할 적에 살이 없는 부분을 한 대를 따로 떼어냈죠. 그거는 양념으로 쓴다 그랬죠. 자, 요거는 이제 양념용으로 무게를 이제 나중에 양념을 해서 요걸로 양념갈비를 무게에 맞춰서 요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순수 갈비살로 양념갈비라 그래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갈비살이 아닌 뭐 등심살이라든가 채끝살, 뭐 이렇게 안창살 그런 걸로 덧살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수입 소갈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살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살은 양념거리로 사용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갈비 작업은 포 작업을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양념갈비 포 뜨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제가 더 뜨면서 원래의 수원갈비 칼집 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원갈비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칼집 내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자, 뼈 위에 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칼집을 내주시고 뼈 위에, 자, 반대편에 지방을 제거해 주시고, 지방을,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대주시면 깨끗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뼈에서 살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갈비마다 살이 붙어있는 두께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제 인분수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께를 맞춰 주셔야 돼요. 자, 포 작업을 할 때는 그리고 칼을 항상 포를 뜰 적에 수평을 유지를 해 주셔야 고기 모양이 예쁘게 포가 떠져요.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고, 자, 수원갈비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상태에서 반드시 놓은 다음에 칼을 약 45도 각도로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요 칼 끝으로 칼집을 이렇게 찍어줘요. 이게 원래 수원갈비 방식이에요. 자, 요것도 될 수 있으면 칼날이 찍히는 요 간격이 일정하게 찍어야 되겠죠. 이때 정말 손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하실 때 손을 많이 찍어 먹습니다. 절대 어깨와 손목에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이런 모양은 이제 모양도 이쁘게 나오죠. 살이 있는 부분은. 근데 이제 살이 없는 부분은 모양도 그렇게 이쁘게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펼치시면 이런 모양을 이제 남았던 살을 사용하시면, 옛날에는 이것도 이제 식용 본드라고 있어요. 고기를 붙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토막이 나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본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예, 그래도 요즘엔 많이 본드 작업을 하기도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본드 작업 하는 데 있어서 고기와 고기를 붙이는 데 있어 그 접착제가 우리 몸에 뭐 해롭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식재료에서 따로 그걸 뽑아내는 특출한 그 전분 성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갈비 부분을 이제 포 작업을 해서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쭉 한 줄로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이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랩으로 포장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한 상태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갈비 작업 이렇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자, 생갈비 이제 아까 작업한 거 보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양념갈비, 양념갈비용을 이제 포 뜨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양념갈비 거리는, 자, 갈비 절단 작업을 할 적에, 기름 작업을 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자, 맨 앞쪽에 있는 살이 없는 부분을 양념용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 놨었죠. 자, 그 중에서도 갈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양념거리는. 자, 이렇게 살이 없는 거, 또 이렇게 살이 있는 거, 또 이렇게 살이 있으면서도 모양이 좀 안 이쁘게 보편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이 좀 있는 거는 포작업을 하면서 양념거리라 그래도 좀 될 수 있으면 이쁜 모양으로 뜰 수 있게끔 하시고, 자, 이렇게 살이 없는 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조금밖에 살이 안 붙어 있는 경우는 요걸 같이 포를 뜨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요걸 다 발라내서 이런 건 탕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실 적에 제가 마치 왼손잡이인 것처럼 아마 영상이 보여지실 겁니다. 저는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오른손잡이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념거리를 손질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이 없는 거는, 자, 이렇게 이제 위에 뼈 위에 살이 얼마 없어요. 그죠? 조금밖에 안 붙어 있어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살만 이렇게 발라내 버리시고, 이건 뭐 그냥 식구들 구워 먹어도 돼요. 자, 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갈비탕이라든가 해장국용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뼈 위에 있는 지방을 다 발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칼집을 한번 내주시고요. 자, 이쪽에도 기름이 있으면 발라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살이 얼마 없지만 이것도 포를 뜨게 되면은 4cm 이상 나옵니다. 늑간살이 두꺼운 부분요. 자, 요게 위에 막이 있죠. 근막도 이렇게 포 뜨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라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칼집을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 칼끝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줘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 사이 늑간살밖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펴지면, 포를 뜨게 되면 4, 5cm 이상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생갈비 뜰 적에 남은 덧살 잘라낸 걸로 여기에 합쳐서 이제 1인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살이 없는 부분에도, 자, 이런 모양으로 갈비를 포를 떠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 없는 거, 자, 이렇게 떠 주시고, 이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이 좀 붙어 있죠. 자, 붙어 있는데 요쪽은 살이 뒤집었을 적에 이게 반듯하지가 않는 게 있어요. 비스듬한 게. 자, 이런 걸 처음에는 반듯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줘요. 그리고 풀 뜨게 되면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것도 생갈비 뜰 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양념 뜨는 것도요. 자, 이렇게 생갈비 뜰 때하고 똑같습니다. 양념갈비 뜨는 것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에 따라서 이제 발라낼 거 발라내고,
사용할 거 사용하고, 자, 이렇게 뼈에서 살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자, 이렇게 기름 작업을 다 해줍니다. 똑같이. 자, 이렇게 최대한 기름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최대한 기름을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예, 지방을 싹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생갈비 작업을 할 때 지금 양념갈비 할 때 도구가 뭐가 달라졌다는 점 느끼셨나요? 예, 바로 칼입니다. 칼을 제가 보시면 생갈비 사용할 때보다 훨씬 큰 칼을 쓰죠. 그죠?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돼서 양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칼로 빨리빨리 뜨기 위해서 큰 칼을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생갈비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이쁘게 잡기 위해서 작은 칼로 이제 다이아몬드 칼집을 많이 내주잖아요. 네, 양념은 모양이 그렇게 생갈비처럼 이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찍어줍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칼집 내주시고요. 자, 결 반대로 보면 포를 뜨고 나면 어떤 갈비 부위에 따라서 결이 있어요. 결이 있으면 그 결 반대로 이렇게 칼을 끝으로 이렇게, 예, 찍어서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빵꾸가 나게끔 찍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칼 끝을 이용해서 칼을 너무 눕히게 되면 이 칼집 나는 부분이 이렇게 더 길게 되겠죠. 예, 그러면 갈비가 걸레가 돼요. 그래서 최대한을 최대한 세워서 칼 끝으로만, 예, 결과 더불어 고기 결을 잘라 주시고, 갈비에 박혀 있는 심줄을 끊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최대한. 그래서 요 칼 끝이 찍히는 부분이 길게 나는 것보다는 짧게, 그러면서 간격이 일정하게 날 수 있도록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지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방을 양쪽 코너에 있는 지방도 발라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내 주시고, 또 생갈비 뜰 때와 마찬가지로 칼날을 댈 수 있으면 최대한 뼈에 가깝게 떼어내 주시면 돼요. 분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칼집 내주시고, 또 반대쪽에 근막이라든가, 예,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최대한 살점이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고, 지방을 철저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갈비 부분은 살이 많지만은 양념은 이렇게 살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인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예, 거의 덧살을 붙여야만이 인분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짧게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집 늑간살 부분 내주시고, 칼끝으로,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념도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은 다듬어 주시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를 떠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념은 생갈비보다는 약간 두께를 좀 더 얇게 뜨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념거리는요. 자, 수원갈비 특징은 고기를 얇게 떠서 빨리 익혀서 먹을 수 있게, 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수원갈비는 다른 지역에서 간장 양념으로 하잖아요. 수원갈비는 특징이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래서 간장으로 간을 한 것보다는 수원갈비는 수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즙이라든가 육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수원갈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구워서 먹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한 2번만 뒤집어서 숯불을 위해서 2번만 뒤집어서 먹을 수 있게 얇게 풀을 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념거리를 풀을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